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PR을 막는 내용이 포함된 인종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 지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이 인종차별 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화 통화에서 직접 압박했고 팔레스타인과는 관계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 장관 인준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강성인 국무장관도 인준됐고 지금은 교통부 장관 인준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시작하기 전에 끝난 셈이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5명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정책은 백신 확보 등 적극적으로 이어지지만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바이러스와 관련해 소수인종을 비하한 주 상원 의원이 주 보건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연방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 미비자 추방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지시켜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에서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시작된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물론 그 보건 관계자들도 있고요. 5명이 함께 합니다. 그 5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였는데 화면이 가려져서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우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서야 오늘 꼭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과 세계는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많은 변화가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취임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청률이 나왔는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빼고는 그리고는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가장 그 시청률이 높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가 영화배우 출신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관계상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당시에 4,100 몇십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때가 이제 81년도였으니까 2008년도 취임식을 할 때는 2007년도에 선거에 당선되고 2008년도 할 때는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에서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 흑인 대통령이 캠페인하는 내내 굉장히 we can do it 하는 영감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역시 레이건만큼은 아니었지만 한 3,78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이든 그 대통령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명을 붙인 것처럼 슬리피조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건 대통령처럼 막 영감을 주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선동가적인 기질도 없습니다. 성향도 없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3,380만 명이 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정치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굉장히 어두운 분열, 뭐 이런 그 미움, 혐오의 선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캠페인을 취임식장에서는 보드랍게 희망적으로 할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3,060만 명이 봤는데 정말 슬리피 조라는 별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붙였던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의 취임식을 3,380만 명이 봤으니까 320만 명이나 더 봤다는 얘기입니다. 좋건 싫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대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흠모했었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반대의 관심으로 이 정도로 지금 새로운 행정부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이슈를 시작을 했는데, 국내와 국제 이슈의 새로운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우에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하고도 굉장히 그 관련이 되는 그런 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욱 좀 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4개가 모두 연결된 행정명령입니다. 요즘에 행정명령을 할 때 항상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행정명령을 하죠. 전부 인종평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I believe this nation and this government need to change their whole approach to the issue of racial equity. 네, 미국 이 정부와 이 미국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바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적이 언제냐면은 8분 46초 동안 조지 플로이드라는 플로리다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을 졸린 그 순간을,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나의 특권을 누리고 싶다, 아예 그냥 현상 유지하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야, 미국이 여기까지 오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 조지 플로이드를 예를 들어서 정의라고 놓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정의에 무릎을 눌러서 그것을 짓누른 게 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다 하고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4가지의 어제 서명을 했는데 그 4가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씩 서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This first executive order is a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o redress our nation's and the federal government's history of discriminatory housing practices and policies. 네, 첫 번째는 이제 주택부 장관에게도 이제 메모랜덤을 보내는 건데, 지금 미국의 그 주택 정책이 소수 인종에게 이게 불편하게 돼 있는가, 그리고 전행 정부에서 그 같은 그 공정한 주택법이 있기는 있어요. 미국에 그 페어 하우징 액트가 있는데 이 페어 하우징 액트를 충분히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도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인종이 들어갈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융자를 할 때도 소수 인종에게 더 뭐 융자금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설교도소에 대해서 이제 그 연방 정부가 뭔가가 그 변화가 없을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Order is reforming incarceration system by eliminating the use of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Third executive order. 네, 이 사설교도소에 더 이상 뭐가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개혁이 없으면 연방 정부에서 계약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범죄 그 사법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미국에서 연방 정부가 죄수들이 많고 어떤 때는 또 정책에 따라서 죄수가 많이 있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백인과 다른 소수 인종, 특히 흑인이 구별이 잘 되겠죠. 더 많이 감옥에 가고 하는데 연방 정부가 수용 능력이 다 없기 때문에 수감자의 16%는 사설교도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설교도소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감옥에 보내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조건이 갖춰지지를 않은 그런 그 사설 그 교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혁이 없이는 연방정부가 재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권리입니다. There's a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Tribal consultation and strengthening nation-to-nation relationships. And the last executive.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잠깐 헤드라인만 이렇게 그 대통령은 읽었는데 대통령이 헤드라인을 어디에 따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정명령마다 다릅니다. 이 작성해 온 것이 다른데 그것을 대강 이렇게 보면서 많은 글이 써 있는데 대강 본인이 추려서 읽어주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행정명령이 에이션 아메리칸에 관한 그 인종차별을 없앤다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The last executive order is condemning and combating racism, xenophobia, and intolerance against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of the United States. 에이션 아메리칸과 패시픽 아일랜더에 관한 어떤 혐오적인 이런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제 그 추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임 대통령이 우한 바이러스다 하다가 중국 바이러스다 하다가 그때 많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도 뭐 도시에서건 시골에서건 뭔가 에이시안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혐오스러운 그런 그 낭패를 당한 것도 많은데 에이시안이라는 이유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혐오하거나 공정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방인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행정명령입니다. 무슨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대통령이 에이시안 바이러스다 하면은 에이시안들이 곤혹을 치르고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고 행정명령을 내주면 이제 좀 나아지고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백인 중심이냐? 아니면 뭐 백인이 많은 그 특권을 그 누리고도 있으니까 다른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소수 인종을 더 많이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냐. 이건 이제 행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할 일이고요. 이런 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언제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중요한 시점마다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시작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조지 플로이드의 바로 그 현장을 보고 나서 단순히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거부하려고 하거나 그러던 미국인들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눈을 떴다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도 야, 미국의 인종차별이 저 정도구나. 백인이라면 저렇게 9분 동안이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이렇게 하고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그 누른 사건은 정의를 무릎으로 누른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사건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쭉 오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리고 그 에이시안 그 패시픽 아일랜더까지 오기 때문에 항상 소수 인종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소수 인종들과 같이 그 힘을 합쳐 나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행정명령 그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텐데 그리고는 이제 간단하게 외교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그 지금 행정명령을 많이 발동을 하고 하는데 보면은 백악관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국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그 초상화도 걸려 있지만 더 크게는 링컨이라든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됐기 때문에 프랭클린이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4년 내내 경기 불황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취임사에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회가 실패하면 내가 거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외국에 침략당한 통수권자가 어떠한 권한을 그 발동을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임금에 관해서 뭐 소셜 시큐리티가 아주 또 나중에 유명한 거고요. 근본위를 했었던 때도 그때고 은행
은행, 그러니까 투자은행하고 상업용 은행하고 구분하거나 그리고 또 주식시장을 정부가 강하게 그 규제하고 그런 게 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전력회사도 그때 생겼는데 100일 동안에 76개의 법을 의회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본인은 100일 동안에 99개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이게 과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일이고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는 적 내지는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협력을 해야지 됩니다. 중국과는 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와 가까운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관계로도 가까운 그런 국가 그쪽 근처에서 있는 테러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전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5일에 그 뉴스타트라는 그 핵무기 프로그램 그 조약 안 한다는 이렇게 딱 묶어둔다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리겠다 해서 계속 그 유지를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를 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은 협상 내지는 합의 러시아와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 것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얘기만 나오면 심지어는 뭐 대선에 관해서도 헬싱키에서 내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개입을 안 했다고 하잖아. 난 푸틴 대통령 말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17개 정보국이 다 그랬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그것과 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어요.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서부터 국방부, 국무부 많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한 30만 군데가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러시아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게 러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 또 미국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해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화로 강하게 비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코멘트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이버 공격인 거죠, 이게. 또 미군을 살해하면은 탈레반에게 뭐 미군 한 명 살해하면은 뭐 $10,000를 주겠다 했었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임 행정부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선거 개입도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독극물 티에 타서 결국은 러시아에 갔는데 위독했는데 독일이 우리가 치료하겠다 해서 독일에 갔고 가보니까 러시아가 흔히 사람들 독살하는 그 독극물이었고 지금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요즘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잖아요. 러시아 공권력이 그 시위대를 지금 막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사이 나발니를 풀어줘라. 석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는 안보대로 지키고 무슨 뭐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 같은 것은 러시아와 하고 그리고 그러는 것은 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모든 것은 또 어떤 그 국가 안보를 지키고 또 미국이 지도국이니까 인권 그 나라의 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제야 인사를 탄압하는 이런 것도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내지는 아메리카 언론 정책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관계 회복 지난 4년 동안 이스라엘과 너무 가까우면서 이스라엘은 컸지만 팔레스타인이 너무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원도 안 했었고요. 유엔을 통한 지원. 그 난민 지원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어린 아이들을 뭐 공부를 시킨다던가 또 건강에 관한 그런 뭐 약품 지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안 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대사관을 옮기고요. 그것은 다시 텔라비브로 안 옮긴다고 했어요. 옮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그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이스라엘 거주 지역을 만드는 것을 당연히 미국이 허락해 줄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락해 주고 있는데 그것과
영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여러 가지 그 지원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UN 그 대사 대행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워싱턴 사무실도 트럼프 행정부 때 폐쇄를 시켰었거든요. 이런 걸 다 원칙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서로 협상을 해서 팔레스타인도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도 평화롭게 팔레스타인과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원점으로 예전에 그 클린턴 시대, 카터 시대 때 막 해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누가 암살당하고 이래서 또 그만두고 처지고 했었던 이 일을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이어지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렇게 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를 해보면서 확신이 들어서 이제는 전진이야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 그 행정부의 4년이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탄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코노미스트는 탄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재판 시작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를 그럴 정도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하원에서 상원으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보내지기 조금 전에 탄핵 가능성은 그 퍼센테이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50%대 50% 한 번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공화당이 그 지역구인 켄터키가 지역구인 랜드폴 의원도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어떤 때 이제 푹푹 튀어나오는데 랜드폴 의원이 주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피스를 떠났는데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탄핵이라는 것이 랜드폴 그 의원에 따르면은 헌법에서 규정하기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탄핵인데 물론 두 번째 요소에 지금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나간 사람을 뭘 쫓아내 그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척 슈머 그 상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요. 역사라는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려면 정말 꼼꼼하게 가려져야지만 힐링, 치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Everyone wants to put this awful chapter in American history behind us. But sweeping it under the rug will not bring healing. The only way to bring healing is to actually have real accountability, which this trial affords. 정말 그 진정한 힐링이라는 것은 이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이 가려지는 것, 그것만이 힐링이다 했는데 재판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마이너리티 리더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가 힘이 있습니다. 그가 탄핵 재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치 매코넬도
바로 이 랜드폴 의원이 주장한 그 안에 투표를 나중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55대 45가 됐거든요. 공화당이 45명이 반대를 했고 민주당 50명에 5명 가담한 사람은 공화당은 5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잔 콜린스, 늘 그 공화당에서 온건한 리자 머코스키, 또 미 럼니 상원의원, 벤 세스 네브라스카,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그 패투미 이런 의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생각해 보겠어라고 오하이오주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67표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67표니까 12표나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다 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뭐 시작도 하지 않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뭐 시작도 안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고 나서 오바마를 탄핵을 해야지 된다. 왜 오바마를 탄핵하지 않고 나를 탄핵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바마는 당시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3년이나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척 슈머 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공화, 무당파,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대체적인 헌법학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공화당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크게는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화당도 변화냐, 현상 유지냐. 미치 매코넬 그 상원의원이 며칠 전에는 변화를 모색해 보기도 할까 하다가 현상 유지 쪽으로 이제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정치라는 게 정말로 생물이니까 1초 1초가.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 그 현상 유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없애지 않으면 2024년도에 본선거에서 많은 그 공화당 성향의 무당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예비선거에서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는요. 7,400만 표나 받았으니까. 그래서 없애야지 된다 하는 것이 변화고, 그러나 코앞이잖아요. 이 하원 선거라든가 또 상원에서도 3분의 1이나 또 2년 뒤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그때도 미치 매코넬은 상원의 공화당의 대표일 테고, 이렇게 볼 때 2년이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너무 아프더라도 결별을 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냐 현상 유지냐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민주당의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 것 자체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것도 그 결과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데 휘말리기 싫다 해서 익스큐즈가 됐었던 존 로버츠 대신에 이제 탄핵 재판장으로 하기로 했었던 가장 세니어 80살이세요. 이분이 패트릭 리히 의원이 어제 조금 몸이 불편하고 뭔가 아프다고 해서 이 조지타운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면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사건에 관해서는 이 모든 것이 의사당에서의 미국을 상징하는 People's House라는 의사당에 뭐 무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유리창 깨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담을 타고 막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물건도 훔쳐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일부 체포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 프라우드 보이즈 적어도 지금 6명 정도 체포됐거든요. 체포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수사를 하는데 프라우드 보이즈가 계획을 했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이런 것도 지금 뭐 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공화당 쪽에서는 이 프라우드 보이즈라기보다는 큐아난이 이제 프라우드 보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음모 그룹인 큐아난이.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을 완전히 신봉하는 조지아주의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되기 전에 막 이게 장총을 들고 페이스북에 몇 번이나 뭐 2018년에도 2019년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처형해야 된다고, 바로 내 눈앞에서 처형해야 된다고 막 페이스북에 쓴 글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지금 이슈고요. 공화당 조지아 14지구입니다. 지역구인 그 연방 하원 의원,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인주는 아주 그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그 블링켄 국무장관이 어제 70 몇이었죠? 78대 22로 인준을 받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제는 다른 세계와 같이 뭐 화합도 하고 미국이 다시 리더도 하고 국제 동맹에도 다시 뭐 가입도 하고 결국은 이란의 핵 협상도 다시 이루겠다는 것이고,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터프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무척 그 터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는 좀 다르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터프하고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의 스타일과 그 트럼프 전 행정부의 스타일과 다르면서도 인준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해서 그 강한 그런 기본 원칙은 그 기본 원칙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 결과가 미국에 이득이 됐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본인들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이든 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련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 부시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89년이네요. 이후에는 외교, 그 대통령으로 딱 취임한 사람이 외교에서 가장 능력이라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 전에 뭐 부통령도 하고 했었으니까, 뭐 군인도 하고, 뭐, 전투기 조종사도 하고 뭐 이렇게 부통령까지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노련했는데, 그 다음에는 빌 클린턴도 알칸소 촌뜨기였었고요. 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친해지기 전에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그 다음에 뭐 아들 부시 대통령도 뭘 알아요. 이 그 부시 패밀리로 해서 돈도 많고 운도 좋았고 야구단도 샀는데 값이 점점 오르고 텍사스에서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이 됐었고, 그리고 그 뒤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연방 상원의원 한 번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외교 문제에 관한 본인의 생각이나 시각 같은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의정활동, 그것도 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도 지냈고 부통령도 8년이나 했으니까 오히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보다도 더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제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어제냐?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이 끝났거든요. 어차피 인준될 줄은 알았지만 러시아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터프한 국무장관이 있거든. 너희 나라와 상대를 할 외무장관. 알지? 미국엔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인 거. 이렇게 터프한 사람이 나의 뜻을 실무선에서 집행을 해나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그 트럼프 시대와 같은 편안함, 뭐 인조이하는 느낌 이런 것은 없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뭐 KGB의 헤드였고 이미 바이든과 같이 할 것은 하면서 자신이 덜 피해 볼 것을 구상을 할 겁니다. 실용적인 사람과 노련한 러시아와 그 미국 이렇게 가는 거죠. 미국은 적이라고 하면은 구태여, 적이라고 하면 러시아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적이냐 첨예한 그 경쟁이냐를 따질 때는 경제나 뭐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첨예한 적성을 가진 경쟁 국가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한 겁니다. 푸틴에게 2월 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지금 기후변화에 관한 그 특별대사잖아요. 오늘 기후변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백악관의 기후 담당관도 얘기를 했고, 지금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을 기후 담당 특별대사로 둔다는 것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뭐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산업혁명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Given away any of her fundamental principles and commitment to telling you all the truth, telling the American people the truth, and doing so with great candor and transparency.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her. 지금 모든 그 바이든 행정부의 헤드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투명하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 데뷔한 셈이네요. 저는 갈 길이 멀어서요.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1억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억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하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2,5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여름이 이제 8월 말이었는데 11월 달이 되니까 몇 개월 사이에 5천만 명으로 됐고 지금 1억만 명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아예 독일은 국제선을 띄우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스크를 3개를 쓰란 말도 나오고요. 또 어떤 나라는 유럽에서 밖에 나갈 땐 반드시 이제 KF94와 같은 그런 강한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를 하는 것처럼 미국이 너무 사망자가 많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4%, 5%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는 25% 이상이니까 지금 거의 42만 명 정도가 되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숨집니다. 많았을 때는 4,200명 이렇게 숨졌던 적도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나? 이런 얘기들, 의논들이 지금 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이러스를 우리가 갖지는 않았지만 주문을 했다. 50% 주문량을 늘려서 내년 6월 달이 되면은 모든 국민 3억 명의 국민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This is a wartime effort. 이것도 전쟁 When I say that, people ask wartime? 전시라고 Yeah. 얘기를 하죠. More than 400,000 Americans have 이렇게 많은 already 사람이 died. I think it's 숨졌는데 411 or 12 have died in 1 year of this pandemic. 1년 안에 More 이 than 팬데믹에 all the 의해서 people who died in all the Americans who died in World War II. 모든 This is 2차 대전에서 a wartime 숨진 모든 미군의 숫자를 합친 미국 사람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Confirm the purchase of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그래서 백신을 우선 많이 확보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하루에 그래서 백신 접종 받는 사람을 150만 명으로 한다고 하고 첫 번째 임기 100일 안에 지금 미국 사람들 6% 백신 접종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사 맞으셨다면 여러분은 6% 안에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억 명이 힘들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도 이게 또 다 허가가 나와야지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좀 비교적 투명하게 빨리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오하이오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개월 전에 보도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주 상원 의원인데 사람들이 막 와서 왜 이게 소수인종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가 걸리기도 많이 걸리고 숨지기도 많이 숨지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도 병이 있는 데다가 이 헬스 시스템이 이 사람들에게 잘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 주 상원 의원이 이름이 뭐든가요? 스티브 허프만이라는 상원 의원이 그래? 그거 아닐걸? 그 사람들 위생관념이 없잖아.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리고 유색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위생관념이 없다는 것은 그 다른 인종은 누구겠어요? 백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물러나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주보건위원회라는 큰 위원회의 그 의장을 맡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의장을 누가 지명을 하느냐. 상원의장이 지명을 하는데 상원보건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데 상원보건위원회 의장이 지금 이 의원의 사촌이에요. 사촌. 참 이런 일들. 그래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인종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하고 에이시안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에이시안들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보건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기도 하는 미국입니다. 어떻게
나겠어요. 더 완전한 것으로 항상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잘 떼자, 잘 딛자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들이 또 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제 연방 판사가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그게 맞다 하고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행정부가 들어와서 서류 미비자를 일단 100일 동안은 추방하지 말아라. 추방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은 그게 텍사스주에 해가 된다라면서 일단 14일 동안 중지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를 통해서요. 중지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연방 판사가 판사 이름이 뉴 팁튼이라는 판사인데 검찰총장 켄 팩스턴 유명해졌죠. 최근에 부정선거 등등 하면서 이 검찰총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 주정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그 서류 미비자 당사자가 아닌 다른 대중은 피해가 없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단 14일 동안 시행 중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100일에서 14일 빠지고 그 사이에 정부는 정부 측대로 또 텍사스는 텍사스대로 무엇을 좀 준비를 하게 될 텐데 텍사스가 이런 일이 있을 땐 제일 먼저 소송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 얼마나 많이 그 트럼프 행정부를 소송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행정부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게 텍사스의 또 이 소송이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시작일 겁니다. 특히 이민에 관해서 드리머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해서 어떤 게 더 숫자적으로 많으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 거죠. 숫자적으로 많다는 게 항상 최선이나 일반 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론이 더 강하냐. 그러면 정치인들은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론을 따라갈 경우도 있고 여론을 만들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민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부와 지금 행정부가 완전히 반대적인 것으로 같이 가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우선 전해드리는 말씀부터 아니죠. 하고 해도 되겠어요. 아만다 고먼이라고 22살에 취임식 당시에 이제 시를 읽은 로스앤젤레스의 아름다운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 시인 여러분들 굉장히 뉴스가 됐었잖아요. 슈퍼볼에서 노래를 한답니다. 슈퍼볼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이렇게 보면 오른손이네요. 오른손에 아주 큰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 반지가 사진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새 장 속에 갇혀있는 새랍니다.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오프라 윈프리가 그를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선물한 것인데 새 장 속에 갇혀 있어도 새는 노래한다. 노예 시대에도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희망을 품으면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대통령 되는 꿈을 꿨대요. 2036년도에 출마할 수도 있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콕을 좋아해서 콕 하는 단추 누르는 것이 집무실 책상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단추 제거하지 않는답니다. 그대로 놔두고 상징으로 놔둘 수도 있고 본인도 어떤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든 게 또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you